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내 경력은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요, 바로 그 멈춘 것 같던 시간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로 피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평범한 일상을 기록해서 자신만의 디지털 커리어를 멋지게 만들어낸 엄마들 이야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책, 블로그로 경력 있기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들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딱 하나의 포스팅으로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꾼 그런 여성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육아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잠시 일을 쉬게 됐을 때 이제 난 뭘 할 수 있지? 이런 막막하며 근데 이분들은 그 막막함 속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길을 찾아낸 걸까요? 그 해답의 시작은요, 의외로 간단했어요. 바로 블로그를 보는 관점을 딱 바꾼 거죠. 이 조연주 작가의 멘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블로그는 그냥 일기 쓰는 곳이 아니야. 너의 경험, 너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디지털 명함 같은 거야. 계속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이력서인 셈이지.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분들이 이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그 첫 불꽃은 뭐였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이런 거창한 목표?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필요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고은서 작가님의 경우는 정말 절망의 끝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때 블로그는 뭐랄까 마지막으로 붙잡은 삶의 끈 같은 거였어요. 솔직히 죽고 싶었다. 이 고백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분에게 기록이라는 건 취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은선 작가님의 시작은 또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우리 일상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수입이 없으니까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곳조차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 커피값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하셨대요. 근데 보세요. 이런 작은 독립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지요. 물론 그래, 나도 오늘부터 시작이야 하고 모두가 확신에 차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박영주 작가님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니, 블로그는 좀 특별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나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누가 궁금해하긴 할까? 바로 이 생각의 장벽, 이걸 깨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었던 거죠. 정리해보면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정말 다양했어요. 우울감을 이겨내고 누구 엄마가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고 싶다는 그런 아주 내밀한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경력과 전문성을 차곡차곡 기록해서 이걸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꽤 전략적인 접근도 있었죠. 결국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나를 찾고 싶은 마음과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왜 시작했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어떻게 해냈을까요? 도대체 그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꾸준히, 그것도 가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책에 나오는 여러 작가님들의 노하우를 싹 모아보니까 딱 세 가지 핵심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건 취미가 아니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컨텐츠다. 이런 안테나를 항상 켜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완벽하게 쓰려고 끙끙대지 말고 일단 그냥 발행해라. 이 용기가 정말 중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현실적인 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은정 작가님은 컴퓨터 켜기 너무 귀찮아 할 때는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썼대요. 그리고 고은서 작가님은 임시 저장 기능을 진짜 잘 활용해서 글쓰기 부담을 확 줄였다고 하고요. 또 다른 팁은 독자들이 남긴 질문에서 다음 글 아이디어를 얻거나 내 분야에서 이미 잘 나가는 블로그를 참고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였냐? 결국 내가 쓰면서 즐거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정말 꾸준히 노력을 쌓아가니까 드디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기록에 불과했던 것들이 어떻게 돈이 되고 또 가슴 벅찬 성취감으로 돌아왔는지, 그 결정적인 브레이크스루 순간들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처음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게 몇만 원이든 몇천 원이든 액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돈이 가지는 의미, 그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특히 조연주 작가님의 이야기는 정말 뭉클합니다. 마침 아이가 아팠을 때
블로그로 본 바로 그 첫 돈으로 아픈 아이에게 죽을 사주셨대요. 정말 작은 돈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확신과 자존감이 온몸을 감쌌다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내 힘으로 내 글로 아이를 돌봤다는 바로 그 경험. 그게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자, 이런 감정적인 성취뿐만 아니었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바로 이하람 작가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겪는 정말 생생한 경험들을 꾸준하게 블로그에 기록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블로그가 무려 네이버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겁니다.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의 기록도 이렇게 큰 플랫폼에서 인정받는 전문 컨텐츠가 될 수 있구나. 이걸 딱 증명해낸 순간이었죠.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250 플러스. 이게 뭘까요? 250명 이상. 바로 이은정 작가님이 만들어낸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맛집 리뷰 같은 걸 올리던 블로그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재테크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강생을 무려 250명 넘게 가르치게 된 거죠. 그냥 일상을 기록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지식을 전하는 강사,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끄는 리더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한 겁니다. 이은정 작가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보세요. 처음엔 공짜밥 후기 올리는 정말 소소한 시작이었죠. 그러다 글쓰기랑 재테크에 재미를 붙이고 이걸 사람들과 나누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은 작가, 강사,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소위 엔잡러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어요. 블로그 하나가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포스팅 하나로 시작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누가 만들어준 무대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자신만의 무대를 세웠다는 점이에요. 누가 해도 좋다 허락해주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누가 이리 오세요 초대해주길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포스팅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벽돌 쌓듯이 쌓아 올리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게 이분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책에 나오는 김세인 작가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딱 정리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도 당신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바로 오늘 여러분의 첫 포스팅을 쓴다면 그 글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결국 그 첫걸음이니까요.